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최고위원회도 참석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 및 당 지도부 함께 오늘 동작동 국립현충원도 가서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토일 양일 지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 행보하고, 내일이면은 D-120 120일이면 내년 3구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이틀 3일 이틀 동안 이런저런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참 안 됐습니다. 마치 아주 짓궂고 심통맞은 시어머니와 아주 뭐랄까 그 못된 젊은 시누이 사이에 갇혀버린 갓 시집온 새댁 같은 느낌을 줍니다. 윤석열 후보 물론 금요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본인 말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 입문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평생 26년 동안 검사 생활만 해왔지 하다못해 저 기초의원 구청장 선거도 한번 안 나가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거라고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마당에 지금 보니까 못된 시누이 역할을 갖다가 이준석 대표가 담당하는 것 같고, 또 짓궂고 심통맞고 욕심 많은 시어머니 역할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아주 좀 묘한 얘기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걸쳐서 한 이야기 보면은 내가 지난 8월 달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곁에는 하이에나에다가 너무 득실거립니다. 멧돼지나 미아캣 같은 그야말로 선량한 조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후보 곁에는 파리대가 너무 바글바글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전 현직 당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조건으로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즉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아마 합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등 많은 현역 의원들도, 전직 의원들, 또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캠프에 합류했죠. 이마빌딩에 있습니다만은 나름 정치 초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경선 후보를 참 이렇게 저렇게 어렵사리 끌고 와서 11월 5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정권을 갖다가 탈환하기 위한 우선 1단계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막강하게 따라붙었던 홍준표 후보를 갖다가 제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데 그나마 내가 역할을 했구나라는 나름대로 정말 자긍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시 예전에 한 넉 달, 5달 전에 김종인 씨가 했던 이야기, 파리떼가 바글거린다. 또 이준석 씨가 몇 달 전에 했던 이야기, 윤석열 후보 곁에는 하이에나 떼가 바글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다시 한번 하면서, 자, 지금까지 너희들 애써왔던 거지만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더 잘 이길 수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충분히 못 이겼어. 그런 얘기도 사실 이준석 씨가 하고 있거든요. 왜 보면 막판에 고전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텅텅 윤석열 후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참 못된 시누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 씨는 제가 보았을 때는 꼬마 김종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인의 아바타죠. 김종인의 대변인이죠.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지금 김종인 박사 없이는 너 대선 못 치른다. 김종인 박사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기존에 뭐 역할했던 놈들 다 선별해서 쓸만한 놈은 쓰고 나머지는 버린다. 거기 동의해라. 그 동의해야만 김종인 박사가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나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애써왔던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전 5시간, 6시간 전이군요.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나도 조만간 사회 보게 될 사람인데 내 혈통이 도대체 하얀한지 팔인지 이제 구분 좀 할 수 있게끔 내가 하얀한지 팔인지 이준석 대표 알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의 본령은 사실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거간인데 아니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어떤 야권 통합을 위해서 뭐 후보 단일화 포함했었죠. 거강꾼 역할을 하는 자들은 색출하여 일벌백계 하겠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씨의 이야기, 또 김종인 씨의 이야기 공이 그겁니다. 그 안철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이준석 씨 그 얘기했더군요. 안철수, 너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넌 중도 포기하면 그만이야. 너 역할 없어. 너 영향력도 없어. 너무 큰 역할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철수와 야권 통합을 갖다가 물밑에서 대화하는 자는 거강꾼으로, 정치 거강꾼으로 색출해서 일벌백계하겠다 하니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정치가 기본적으로 거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것이 나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준석 씨, 김종인 씨와 이준석 씨가 이야기하는 하이에나는 누구이며 파리는 누구인지 좀 알려주기 바란다. 그래야지 나도 내 자식들 또 사위에게 야 우리가 저 핫이다, 우리가 팥이다 알려줄 거 아니냐. 그리고 아예 그러지 말고 나 정치 거강꾼임을 내가 스스로 지금 자수하니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치고 비석이나 하나 세워다오. 정치 거강꾼, 야권 통합을 위해서 애써왔던 정치 거강꾼 김영환 이곳에 잠들다. 비석이나 하나 세워다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의 반발은 바로 지금 이준석 씨가 이야기하는 자 너희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들었던 너희놈들 다 파리 떼고 하이에나 떼고 너희 다 필요 없어. 저 영명하신 김종인 박사님의 지도 아래 나 똑똑한 이준석이 지도하면 너희 파리 때 하이에나 때 없이도 충분히 그리고 뭐 안철수가 무슨 대수야? 그 어차피 중도 포기할 놈인데 그러니 나하고 저 김종인 박사님만 믿고 따라와. 자 윤석열 너 우리 말 들을래? 아니면 너 좀 구박 좀 받을래?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아주 비근한 예고 작은 예입니다만은 10일 11일 양일 동안 저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광주 5.18을 거쳐서 5.18 묘역을 거쳐서 봉화마을을 그렇게 뭐 참배할 수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국립현충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참배하고 나니 아무래도 이제 5.18 묘역 들러서 노무현 대통령은 저쪽에 있으니까 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 대표도 함께 가는 것으로 이게 보도가 되니 이준석 대표 발끈하고 있어요. 나 그날 못 간다. 나 그날 중요한 선약이 있다. 중요한 선약이라면 사드 기지를 아마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나 사드 기지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 후보 측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 나 저기 5.18 들러서 여기 가니까 무조건 함께 가자. 나 그건 말 안 듣겠다. 드디어 이제 흔한 이야기로 신의 신통을 갖다 부리는 겁니다.
너 당대표 심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맛 좀 봐. 이른바 군기잡기 얼차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 제가 보니 갑갑할 것 같아요. 사실 검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검사라는 것은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것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초기 이제 검사 달았을 때 검사는, 검찰의 조직은 상명하복이고 검사 동일체입니다. 그런 상명하복과 검사 동일체의 그런 검찰 문화권 내에서 26년을 살아왔던 윤석열 후보. 정치판도 사실은 하이어라키가 있고 또 나름 권위가 있고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고 김종인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갖다가 천지가 내 손 하나 있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김종인 씨가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 나 이준석이 2030의 바람을 일으키면 되는 거고, 뭐가 걱정이냐? 우리만 믿어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자, 여기에서 토사구팽당하는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서운할까요? 아직 선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말 선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거 끝나고 그야말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저 논공 행상을 하는 자리에서 칠놈 치고 쓸놈 쓰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120일이라는 정말 진정한 싸움을 놔둔 상태에서 고양이 손이라도 아쉬운 이 판에 그동안 애써왔던 사람들을 그야말로 매몰차게 토사구팽시켜라 라고 강요하는 김종인과 이준석, 도대체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마침 오늘 오전에 홍준표 의원 오늘 캠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캠프 해단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우리 당의 당원이 50만입니다. 57만이니까 50만입니다. 자, 50만 해봐야 전 국민 5천만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100분의 1밖에, 전체 국민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즉 1%밖에 안 되는 당심으로 대통령 후보 뽑았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당심 갖고 국민의 마음을 사겠다고 그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굴면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의 그 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당심, 전체 유권자 4,300만 유권자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번에 한 40만 정도 투표했으니까요. 그 당심 정말 가소롭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인 양,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 2개를 탁 건네면서 제가 주머니 많은데 무슨 2개 먼저 드립니다 라고 탁현민식 쇼하는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김종인, 그들이 계속 지난 2달에 걸친 나름 경선의 대장정에서 애써왔던 사람들 너희 필요 없어, 다 치워, 이제 나 김종인이면 돼, 이 모습 보면서 문득 4.7 보궐선거 날 그 저녁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운 표차로 승리하게 됩니다. 박영선을 꺾고. 그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철수 대표죠. 그때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그게 뭐냐니까 당시 후보도 아니라 그 이야기했다고 화를 벌컥 내면서 김종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권 통합의 승리다 얘기했더니 야권 통합의 승리 무슨 건방스러운 이야기하느냐, 이건 우리 당의 승리다. 즉 뭐냐니까 총지휘했던 자기의 승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로 지금 작은 승리에 취해서 실제 후보 단일화의
그 후보 단일화에 또 중도가 몰려왔던 그러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은 외면한 채 자기 아집에 빠져서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 윤석열을 갖다가 슬슬 구박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 심통 맞은 시어머니 김종인과 못된 신우이 이준석, 정말 윤석열 새색시가 걱정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